첫 모임에 나가서, 사장단들 모임에 나가서, 야, 네가 뭔데 가격을 올려? 우리 손님한테는 다 내가 도둑놈이 됐잖아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누구든 한 브랜드 또는 어떤 그 브랜드 제품을 갖고 다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시공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아이템을 바꾸지 않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면 최상의 버전이죠. 근데 그런 환경을 나 혼자서 만들 수 없다는 게, 또 그거는 이제 필름을 판매하는 시공사 하고 필름을 공급하는 브랜드 본사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한 아이템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든다.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필름을 공급받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 버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필름을 공급하는 사람의 정책이 있든 없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규칙이나 플랜이 없다면 보통은 오래 가기 힘들거나 샵에서도 그거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모호한 어떤 공급자의 논리, 많이 팔려고 하는 그 논리,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많이 판매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썬팅 업계의 썬팅인들, 틴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습성, 또 욕심, 이 개인의 욕심과 공급자의 욕심이 같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판매 정책, 많이 팔려고 하는 정책이 최소한 저한테는 부딪혔어요. 많이 팔려고 하는 정책과 이것을 오래 팔고 싶은 사람의 요구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어떠한 제품과 브랜드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네임 밸류가 형성된 어떤 제품을 어떠한 논리와 원칙 없이 공급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의 어떤 기반, 가격 기반이라든가 그것을 보는 고객들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보통은 격하가 되고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측했었고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 네임 밸류를 형성하고 있던 그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굉장히 고민했던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 제품을 역시나 그 전에 유명했던 프리미엄, 좋은 제품을, 좋은 브랜드를 갖고 원칙 없이 공급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1년 동안 판매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살 수 있어? 하면은 다 좋습니다.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롤 가격도 비싼 이 제품이 사실 그거를 열심히 팔아주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계속 오래 팔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 기반을 본사에서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시할 만한 어떤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쁜 의도는 아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팔리는 이 좋은 브랜드와 좋은 제품이 그냥 줘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 잘 팔릴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자동차 썬팅을
실외에 해서 썬팅을 하던 그것을 실내로 다 끌어들이고 실내에 들어온 그 차를 이 필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공급하자. 두 번째는 제각각 가게마다 썬팅 가게마다 그 사장님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하던 이 가격을 표준 판매가를 설정해서 소비자 권장 가격,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이 필름의 이 제품은 얼마에 팔아야 되다라는 것을 웹에다 공지하고 고객이나 판매자나 똑같이 그 가격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 제품을 항구적으로 팔려면 그 지역에서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제한된 개수만 줘라 라는 3가지 조건이 돼야지 프리미엄 제품은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제안을 내가 한 거죠. 엘사예요? 엘사 본사에다가. 네. 그러면 내가 나름 유명한데 나는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목표도 대한민국에 40군데를 내겠다라는 그쪽 공급사에 약속이 있었고, 저는 그런 어떤 최소한 내 지역공과 실내 작업장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만 줘라. 먼지가 없고 또 야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눈 오는데 비 오는데 품질이 안 나오잖아요. 소중한 차를 실내에다 들여놓고 그 차만을 위해서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만 주자. 그것이 부합이 돼갖고 저는 썬팅을 시작한 게 2001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제가 줬습니다. 고객이 접근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치만 비싼 가격을 제가 엑셀로 전면 유리는 얼마 받아야 되고 측면 유리는 얼마 받아야 되고 필름별 승용차, RV 차를 구분하고 국내 차와 수입차를 구분한 엑셀 표를 작성해서 제시를 했고, 그것이 아마 전국에 있는, 그때 당시 전국에 있는 시공샵을 개설할 때 가격표를 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시공 가격표. 이 영상은 이제 아마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알고 계시겠죠. 웹에다가 가격을 정한다는 얘기는 맞아 죽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전면하고 측면을 45만 원 정도를 세팅을 해서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가격표를 딱 오픈을 하고 나는 그 가격만 받았어요. 시공이 어려운 차, 쉬운 차, 조그만 차, 큰 차 구분 안 하고 승용차는 다 얼마, RV차는 얼마, 수입차는 얼마, 국내차는 얼마, 그 가격만 받았어요. 근데 수입차를 갖고서는 표준가는 45만 원으로 돼 있는데 60에서 80만 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손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하고 같이 나중에는 오셨지만 첫 모임에 나가서, 사장단들 모임에 나가서 야, 네가 뭔데 가격을 올려? 우리 손님한테는 다 내가 도둑놈이 됐잖아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4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전면 20만 원, 측면 25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왜? 썬팅 하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비싼 필름으로 팔리던 시대입니다. 일반적인 썬팅샵에서, 유리가게에서, 용품점에서. 물론 CM 필름이란 거 갖고 비싼 고객이 오면 60만 원, 100만 원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절대 그때 당시에 가치로 봤을 때는 대중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설득력이 없어요. 3시간 작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마진이 난 45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만 약속하지 말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람한테 이 가격을 다 보여줘라. 그래야지 고객층이 더 늘어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그 가격에 의해서 나중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그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왜? 선수층이
두꺼워졌어요. 아름아름 오던 사람들이 웹 검색을 해서 가격이 정해진 이 브랜드의 이 유명한 제품을 찾았으니까. 네, 가격이 다 투명했던, 유일하게 가격을 오픈했던 브랜드입니다. 네. 엘사의 제품을 써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이뤘죠. 가격에 대한 표준과 차를 신뢰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과 믿을 수 있는 시공을 잘하는 부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었었습니다. 자꾸 판매량이 늘어나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고 그걸로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이 늘어나면 날수록 사실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브랜드와 유통사의 차이점 같아요. 예, 브랜드 회사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논리를 갖게 되는 거고, 유통사는 판매를 해서 당장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브랜드가 특히나 미국, 해외인 경우에는 쿼터를 맞춰서 나도 돈 벌고 당장 필름 판매가 많아야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원래 만들었던 그 룰들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오래 가는 방법이 있어요. 당장 돈이 많이 생기지 않아도 목표는 만약에 이게 30년, 50년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상상은 아주 오랫동안 해봤어요. 불과 3년, 5년 만에 바뀌는 논리, 정책에 의해서 그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은 시공사입니다. 그 논리가 자꾸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논리가 자꾸 바뀌어서 정책 자체가, 근간 자체가 다시 셋업이 되고 셋업이 된다면은 아마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그 근간이 흐트러집니다. 제일 중요한 정책과 원칙, 이것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매출이 없어도 저는 밑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격대를.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된 8시간 밖에 없어요. 낮에. 밤에 썬팅 못 합니다. 그 8시간에 1시간을 드리는 그 단가가 1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30만 원이 되면 30만 원짜리 단가를 계속 그 시간마다 적용을 한다면 10년이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적중했고, 저는 제일 비싼 고가 라인만 한 지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이 엘사의 제품을 계속 고가에 판매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 아무나 다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규칙이 계속 바뀌고, 이 고가의 제품은 브랜드 정책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최상위 버전들은. 이것을 계속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최상위, 이거보다 더 비싼 필름을 런칭해서 라인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수입 또는 생산해서 라인업을 만들어 놓고 가장 비싼 필름을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갈 거야 하고, 이미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은 계약을 할 때 다 쿼터 양이 있겠죠. 이만큼 사야 돼. 그렇죠.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브랜드가 아예 없는 ODM 생산으로 수입을 하셨다. 그래야지만 쿼터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된 몇 개의 시공점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 쿼터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찾아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나는 시공점 많이 내갖고서는 많이 줘야 돼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었죠. 제가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계기가 생긴 거죠.